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모두 다 이제 상승은 하긴 했지만 큰 폭의 상승은 안 나왔습니다. 우선 미국부터 보시죠. 3대 지수 종가가 되겠는데요. 다우지수가 0.08, 그리고 S&P 500이 강보합, 그리고 나스닥 지수, 확실히 테슬라가 여기에 있다 보니까 거의 1%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11,600선에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다우지수는 계속해서 34,000선을 기준으로 등락하는 모습, 그리고 S&P 500은 4,000포인트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섹터 평균 0.2% 상승을 하게 되면서 오른 종목과 내린 종목 비슷했었고요. 특히 경기 소비재 그리고 에너지 1등끼리의 이런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라는 것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경기 소비자 내에서는 테슬라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는 자동차 업종 자체가 굉장히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드 캐리를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부동산에서는 그래도 이 연준의 베이비 스텝에 대한 가능성을 좀 반영하면서 1%에 가까운 상승세, 그리고 가장 안 좋았던 것이 에너지였습니다. 유가가 좀 떨어졌었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경제 지표 자체가 약간은 경기 위축에 대한 시그널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는 흐름이었고, 헬스케어 쪽에서는 2등을 기록했는데요. 차익 매물 속에서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에서는 무조건 전기차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테슬라 11%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동안만 따져봤을 때 거의 한 33%가량 급등을 하게 되면서 역시 테슬라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했는데요. 우선은 지난 한 주 동안 실적에 대한 부분, 차값을 내려가지고 앞으로 전망까지도 좋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영을 했었고, 추가적으로 나온 소식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백악관에 이런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관련된 인사와 만나서 앞으로 미국 전기차를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과 관련된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긍정적으로 갔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전기차 스타트업인 루시드 모터스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우디의 국부펀드가 이쪽에 투자를 더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루시드 모터스가 장중에 거의 한 100% 떴습니다. 그 정도의 강세를 띄었다는 것, 결국에는 전기차들,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고 지수에 강한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동반 상승항의 리비안이 8.3%, 중국차 니오가 4.4%, 그리고 피스커 14%,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업체 퀀텀스케이프는 7%대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IT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만 약간 상승세가 약했었고 나머지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우선 대표적으로 아마존 3% 이상 올랐습니다. NFT 출시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실적 발표 앞두고 목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속에서 아마존이 강세를 띄었었고요. 이날은 메타 플랫폼스하고 애플을 같이 좀 묶어서 보셔야겠습니다. AI라든지 XR, VR 이런 것과 관련된 산업이 조금 더 가속도를 낸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애플에서도 관련된 XR 기기 같은 걸 좀 만들고 있고, 메타 플랫폼스는 이미도 냈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까지 업데이트 된다는 소식 속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 1.3, 메타 플랫폼스 그 이상의 강세를 띄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반도체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거래일 만에 반락을 했습니다. 큰 폭으로 밀렸던 건 아니고 한 0.7%가량 그동안의 상승세에서 약간은 숨고르기 형태로 진행이 됐었고요.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 흐름을 줬었고, 장비 쪽에서 특히 2, 3%의 하락세가 나와줬습니다. 또 개별적인 소식도 풍부했었던 반도체 시장이었었는데요. 자, 상승세를 탔었던 엔비디아 2% 이상 올라갔습니다. 인텔과의 경쟁에서 유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올라간 것이고요. 옆에 있는 인텔은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듯 4%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거기에다가 이번 분기 손실에 대한 전망까지 나오게 되면서 악재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와 관련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7% 상승을 했고요. 자, 이러한 엇갈리는 분위기 속에서 장비주 쪽에서는 하락세가 동시에 나와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밑에 있는 금융주 되겠습니다. 은행을 볼 게 아니라 신용카드 보셔야겠습니다. 비자하고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대형주 쪽에서는 비자가 실적이 좀 잘 나오게 되면서 3%의 상승세를 보여줬고, 중소형단에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종목이 양호한 실적에다가
배당금도 18% 더 증액을 하게 되면서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거의 한 10% 가까운 상승세를 이날 보였다라는 점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 몇 가지 종목들을 뽑아서 특징주로 보겠는데요. 자, 2차 전지의 스타트업 루시드 모터스가 되겠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그러니까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전부터 계속해서 눈여겨봤던 종목이 루시드 모터스가 되겠습니다. 장중에는 98%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겁니다, 이거. 여기까지 윗꼬리가 달렸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이었죠. 그래서 43%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투자를 아주 강하게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스타트업에 아주 강한 힘을 불러일으키게 됐었는데요. 이미 2018년에 루시드 모터스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한테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루시드 모터스의 65%는 사우디 국부펀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번에 완전히 인수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루시드 모터스 13달러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장난감 회사 해스브로 보겠는데요. 반대입니다. 실적도 부진했었고, 그리고 감원에 대한 그런 내용이 추가적으로 악재로 해석되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8% 했습니다. 장중에 좀 올라오나 했더니 결국에 힘이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고, 최근 상승세의 반 정도를 돌려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4분기 실적 전망이 부진합니다. 지금 매출이 16억 8천만 달러, 전년 대비 17% 감소한 수준이고요. 주당 순이익은 1.29에서 1.31달러 사이로 나올 것이다. 이것도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매출, 주당 순이익 모두 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체 인원의 15% 수준인 1000명 가까이를 감원한다는 내용까지 나오면서 60달러를 하회해버리는 장난감 회사 해즈브로였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3대 지수 상승을 했지만 장중에 등락을 좀 하는 모습이 나와주더라고요. 자, 우선 경제 지표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분위기 어땠습니까? 예,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으로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으며 지난 한 주간 동안으로는 다우 지수가 1.8%, S&P 500은 2.5%,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4.3%가 급등하면서 4주 연속의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상무부가 발표한 12월 개인 소비 지출, 즉 PCE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5%를 기록해 11월에 5.5%에 비해 크게 하락하면서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한 점이 투자 심리를 고조시켰는데요. 특히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가 1년 전보다 4.4%가 상승해 11월에 4.7%에 비해 하락하면서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 지수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로 이 지표가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압력이 점차 사그러들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오는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열리는 FOMC 회의에서 베이비 스텝, 즉 0.25%포인트 인상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현재 연방기금 금리 선물시장에서 반영된 연준의 베이비 스텝 가능성은 약 98.4%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낮아져 가고 있다. 좀 개선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좀 이슈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중국 소식을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그런 영향력, 주변 국가에 대한 파급력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내용이 어땠습니까? 예, 먼저 중국 경제의 미래가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관측 가운데 올해 중국의 성장률이 1% 하락한다면 한국의 성장률도 약 0.2%포인트 넘게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엔의 산하 기구들이 발표한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 예측 모델을 근거로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경우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성장률도 0.06에서 0.41% 빠질 것이며 한국은 0.2%포인트 중반대에 성장률 감소를 겪을 것으로 전망이 됐으며 보고서에 언급된 14개국 가운데 8번째로 하락률이 컸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제로 코로나 해제와 부동산 경기 부양책 등에 힘입어
올해 기본적으로 4.8%, 지난해 성장률 3%를 넘어설 것이지만 한국의 올해 성장률 예측치는 2%이며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전체적으로 4.4%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경제활동 재개 과정에서 중국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지역의 경제 회복 여건은 여전히 취약하다면서 중국의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이 지역 전체의 성장률도 전망치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분위기는 미국하고는 약간은 다른 살짝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최근에 IT 기업들, 특히 반도체라든지 하락할 때 많이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IT 수요가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중국이 거기에서 또 한 몫을 크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나왔는데 얼마나 IT 수요가 부진하게 나왔습니까? 예, 중국에서 지난해 스마트폰의 판매가 13%가 감소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시장 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2022년 중국에서 판매된 스마트폰은 2억 8,600만 대로 전년에 3억 2,900만 대보다 약 13%가 감소하면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중국에서 팔린 스마트폰이 3억 대를 밑돈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비보로 점유율 18.6%를 기록했지만 전년 대비 25% 급감했으며 두 번째로 많이 팔린 브랜드는 아너로 판매량이 전년 대비 34% 급증했으며 애플의 아이폰은 오포와 더불어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중국에서 팔린 아이폰은 전년 대비 4.4% 감소했지만 전체 시장의 감소세와 비교해 선전한 것이라면서 지난해 전 세계에서 팔린 스마트폰 역시 전년 대비 11%가 감소한 12억 대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바닥을 찍는 건지 아니면 더 심각해지는 건지를 팔로우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오늘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요즘은 감원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오히려 이례적으로 지금 직원들을 늘리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회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원 15,00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발표한 외식 업체 치포틀레 멕시칸 그릴의 주가가 지난 금요일 0.47%가 상승해 1,613달러 7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회사 측은 주력 제품인 브리토의 매출이 늘어나는 성수기를 앞두고 현재 인력의 약 15%에 해당하는 신규 인력 확보에 나서면서 올해 매장 수도 최대 285곳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이것은 지난해 신규 매장 증가 수 200여 곳을 웃도는 것으로 몇 년 안에 매장 수를 현재 3,100곳에서 2.2배 이상인 7,000여 곳으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해 고소득층을 공략한 전략이 통했고 모든 매장을 직영으로 관리해 소비자의 수요 변화에 재빠르게 대응한 것이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증권사 웰스파고는 이 같은 사실들을 이유로 치포틀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목표 주가는 1,800달러를 제시하면서 지난 금요일 주가 상승에 한몫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내일 예정되어 있는 경제 지표 그리고 실적 발표가 어떤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내일은 달라스 연방은행의 1월 관할 지역 제조업 지표가 발표되며 월풀, 소파이 테크놀로지, NXP 세미컨덕터, J&J 스낵푸드, GE 헬스케어, 머천트 뱅커코프, 프랭클린 리소시스, 케이던스 뱅크, AGNC 인베스트먼트, 하모닉 잉크, 에퀴티 라이프스타일, 파이브스타 뱅커코프, 그리고 캐피털 사우스웨스트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형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미국 현지 분위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대륙을 건너서 유럽으로 가볼 텐데요. 유럽은 장중에 조금 더 보합권에서 변동성이 좀 심했습니다. 주요 증시 종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닥스가 0.1%, 그리고 프랑스 깍그 지수가 0.02%, 영국도 그 비슷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아무래도 장중 내내 보합권에 등락했었고 장 후반에 약간 반락을 했지만 결국 미국의 경제 지표가 이때 좀 발표가 되면서 호조가 나왔다는 것으로 해석이 됐고, 이러한 것이 유럽 증시에는 일부 긍정적으로 반영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닥스 지수 15,000선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프랑스하고 영국 역시 7,000포인트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가가 조금 밀렸습니다. 마지막 목요일 거래 때 한 81달러까지 가는 그런 흐름이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하회하면서 79.6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영향을 어떻게 해석되면서 영향이 많이 됐는데요. 우선 소비 지출 지표에서 가솔린이 하락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결국에는 수요에 대한 걱정으로 연결되면서 국제 유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을 보게 되면 최근 고점이 한 9,300달러 선입니다. 이 와중에서 여러 가지 호황제를 가지고 등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약간의 악재가 조금 더 많이,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가 조금은 안 좋게 해석된 부분을 좀 더 포인트를 맞추면서 움직였습니다. 0.6% 밀렸고요. 그리고 안전자산인 금값은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강달러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이 1930달러를 넘기가 약간은 쉽지는 않아 보이는 흐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인데요. 역시 미국의 경제 지표입니다. 서비스 물가가 세부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내려가기는 했지만 전월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 속에서 이날 1.6bp 오히려 상승하면서 3.5%대 다시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